근데 지금 여러 변수들이 많은데 지금 정권 교체가 됐을 때 전반적으로 긍정적이지만은 않은데 서울 같은 경우에 또 다른 변수들이 많아요. 어차피 이 사람은 세금 플러스 임대 아파트를 주로 하는 사람이고, 그런데 여 친구들 중에서 안에 하나 이 친구가 후보로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어찌됐든 서울시장 선거를 새로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나와야 돼요. 야가 됐든 야가 되든. 그럼 현재 서울시 부동산 정책은 싸그질 가능성이 높아요. 싸그질. 좋은 거는 좀 놔두면 좋잖아요. 근데 사람이 바뀌면 꼭 네가 해놓은 것을 안 트라는 거지. 내 전임자가 해놓은 것들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대로 안에 내 표시를 내더라고. 내 표시를. 우리가 과거에도 서울 같은 게 있었어요. 이 친구가 할 때 뉴타운 자체에 바람이 불어서 어마어마하게 빌라 가격 상승도 많이 됐었어요. 근데 그렇게 해놓고 관두고 오니까 60%는 그냥 해지돼 버렸어. 해제. 이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가격이 반토막도 당해버렸어요. 서울시 부동산 시장 자체는 정부와 서울시장 정책에 따라서 좌우지가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반포나 음마가 됐든 잠실이 됐든 압구정 아파트가 됐든 새 거가 아니잖아요. 이제 진 것들이야 거기에 이제 평가를 받으면 되는데, 재건축 가격이 지금 특정 지역에서 가격이 좀 오르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용적률이에요. 용적률 혜택을 주니까 그만큼 수익 구조가 더 많이 낼 수 있잖아요. 아니 30층 싣고 50층 주면요 조합원들이 자기 부담금 들어가요? 안 들어가고 돈 받지. 건축비 올라도 받아요. 웬만하면 똔똔이로 가면은 받게 돼 있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20층짜리를 50평을 내봐요. 그럼 현재 30평 사는 사람이 30평으로 나는 갔어. 돈 받아요. 이 사람 건축비가 아무리 많이 올라도. 그런데 이 친구들 정책 자체는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그랬고. 이 친구가 있을 때 서울시 재건축은 35층 최고 딱 정해놨었어요. 이 이상 못 올라가게. 근데 지금 여기에서 수익이 나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재건축 가격도 신축 못지않게 가격이 지금 상향이 돼 있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서울 자체는 미관상 안 좋다고 뭐든 핑계댈 것도 많아. 자기가 되면은 옛날에 뭐 우리 한국적인 냄새가 하나도 안 난다 해가지고 요 사람이 400만의 개발 중지시켜버렸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 강남만 계신 분들은 서울 오면은 서울의 가장 중심지가 어디예요? 4대문 아니잖아요. 그죠? 원래 이제 따지면 4대문 안에 자주 가십니까? 안 가죠. 안 가죠? 한번 가보세요. 이게 서울인가 싶어요. 강남 사신 분들은 한번 가면 놀래 자빠질걸. 아마 종로 뒷골목, 청계천 뒷골목, 을지로 뒷골목, 동대문 뒷골목 가면은 이게 아직도 서울이야? 여기에서 200m 이내에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는 서울이 있어요. 못 들어가요? 안 들어가는 곳이 있을까요? 응, 안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안에는 골목이 적어요. 안에는. 겉에는 번지르는데 울지로도 가보세요. 울지로 뒷골목 가보세요. 함부로만 가보세요. 아직도 도시가스 안 들어가는 게 많아요. 꽤 돼요, 예상보다. 그러니까 그런 지역 자체를 이명박 시장이 있을 때는 도시계획 잡았었어요. 현대 미래형으로 수시장 바꾸니까 꼭 후순위 되고 후순위 되고 내거.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 막 신통기획도 있고 재건축도 여러 가지가 이제 돼 있고 재개발도 막 돼 있고 자가주택 정비사업도 있고 모아타운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가장 피해를 많이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모아타운이라든가 가로주택 정비사업직으로 지정하려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가격이 많이 올랐거든. 이런 것들이 타격이 볼 수 있죠. 만일에 이제 어찌됐든 간에 5, 6월이면 선거잖아요. 늦어도 이때는 다 끝나요. 만일에 이 친구가 나와버려가지고 나오면 어찌됐든 사퇴하고 나오겠지. 서울시장 선거 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대통령도 중요한데 서울시 투자한 사람들, 서울시 부동산을 관심 있는 사람은 서울시장도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그랬을 경우에
지금보다 더 관대하게 재개발,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지금 용적률이라든가 여러 가지 혜택 자체를 지금 많이 지금 배려를 해놨단 말이죠. 지금보다도 더 크게 그렇게 활성화시킬 과연 서울시장이 탄생이 될까? 그것도 하나 숙제네요, 사실은. 진보가 잘못하면 많은 변화가 오고 있네요. 선거는 정해졌고 대통령 선거는 서울시장 자체를 이 사람이 나온다 했을 때는 상당한 변화가 예상이 되죠. 이 사람이 되든 안 되든 이 사람이 만일에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서울시장이 누구냐가 더 중요하고 또한 이 사람이 됐어 대통령이 그런데 이쪽에서 서울시장을 잡고 있어 그러면 또 힘들어요. 딴지 걸리고 어쨌든 모든 부분은 정부 혼자서도 못 오고 강제로 못 해요. 서울시 권한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게 꼭 있어. 그 서울시도 정부 동의 안 받고 100%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야가 되면은 야가 돼버려야 되거든. 왜냐면 어느 지역이든지 지역 발전 자체가 속도전이 빨라진다는 이거예요. 여는 여, 야는 야 이렇게 됐을 때가 제일 빨라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변수들이 많이 생기죠. 생각보다. 재개발, 재건축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 자체는 좀 기다리는 게 맞고 지금 갖고 있는 사람들 자체는 제가 봤을 때는 희망에 찬 그런 부분들이 있는 구역은 이놈이 가든 저놈이 가든 내는 입지가 좋으니까 입지 조건이 잠실이라든가 무슨 ITR 선수촌이라든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 지역은 상관이 없겠죠. 그 외적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변수가 생길 가능성도 많죠. 소액 자금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상당히 주의를 많이 했대요. 이렇게 해서 돈 못 버는 사람들이 많거든. 우리 소액 투자자들이 투자 시기를 잡는 기준하고 자본가들이 투자 시기 잡는 기준하고는 달라요. 이 자본가들은 투자 시기 자체를 잡을 때 예를 들어서 1에서 뭐 10까지 있다라고 하면은 1, 2에서 잡든가 아니면 7, 8에서 잡든가 이게 딱 이렇게 양단간에 선택을 하거든요. 자본가들은. 이게 어떤 뜻이냐면요. 조합 설립 전에 사거든요. 자본가들이. 이렇게 해도 기다리는 시간 자체를 충분히 활용을 할 줄 안다. 자본가들은. 근데 소액 투자자들은 이 전에 사면은 기다리는 시간을 못 기다려서 팔아먹어요. 조합 설립 전 추진위가 생기기 전하고 추진위 승인이 됐을 때 가격이 큰 변동이 없어요. 또 조합이 막 구성하고 있잖아요. 그때하고 추진이 있을 때하고 별로 차이가 안 나요. 근데 조합 설립 승인이 끝났을 때는 틀려요, 가격이 또. 그때 한번 팍 올라가. 그리고 이제 뭐 사업 승인이 떨어졌냐, 건설업체가 어떻게 됐냐에도 별로인데 이제 사업 승인이 떨어졌다. 그 2주 계획이 세워져서 2주 한다. 요때 또 틀리고요, 보면. 그래서 아예 자본가들은 요때 해가지고 어떤 사업성이 떨어지고 하면 팔아보는 사람도 있고 2주 계획이라든가 요때 임박해서 팔아보는 사람도 있고 근데 갭투자 소액 투자자들은 기간이 길단 말이에요. 생각보다도 이 기간들이 그러니까 그거를 못 버텨야 되는 이 갭투자들이 많죠. 타이밍 잡기 어려워요. 소액 투자자들. 그러니까 재개발 투자 자체는 소액 투자자들은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어디 조합 설립된대 막바지래. 그러면 그거 사야지.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서울에 25개 구가 있잖아요. 25개 구 싼 데로 가면 나중에는 비지적이 될 수가 있다니까요. 고점에 가면은 팔기는 어려워. 조정이 되면은 또 누가 안 사. 앵간치 조정된다면 또 안 사. 그런 현상들이 있죠. 근데 강남 상구 같은 경우는 조정이 조금만 되더라도 원래 가격에서 뭐 5억, 10억 뭐 이런 식으로 조정되면 바로 사버려요. 이게 20억짜리가 한 14억 조정되잖아요. 그러면 대기 손님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받쳐주고 다시 원상복귀를 발효시킨단 말이에요. 이거는 완전 조정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식이요. 근데 정말로 서울 부동산은 지금 변수가
상반기 어떤 선거 결과가 나오냐에 따라서 서울 부동산 시장은 완전히 음으로 가냐 양으로 가냐 이 결정이 날 것 같아요. 지금은 예단하기가 힘들죠. 지금 자체로는. 왜냐하면 정책이 변해버리면 정책에 의해서 부동산 가격이 수혜를 봐서 가격이 튀는 사례가 있고 정책에 의해서 악재를 받아서 가격이 조정이 돼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하반기 부동산 서울의 아파트나 상가, 오피스텔 건물들 시장이 어떨 거 아니야. 지금은 시기상조예요. 5월달 봐야지. 그게 정답일 것 같아요. 사람이 안정해졌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오세훈 시장 자체가 나는 출마 안 하고 서울시장 내년에도 오고 내후년에도 오고 다음에도 할 거야. 이렇게 외치는 사람도 아니거든요, 지금. 근데 그게 변수라는 거죠. 지금 투자 자체를 주거가 아닌 다른 시장으로 이렇게 본 사람들은 다른 맥락으로 봐요. 지금은 어찌됐든 세상이 변하는 초입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세상이 변해, 세상이. 모든 자체가 산업이 바뀌잖아요. 산업이 미래형으로 다 바뀌고 있잖아요. AI가 됐든 뭐가 됐든 로봇 이런 것들이. 그 시장 산업 단지들이 지금 쏙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출발 지점이에요. 그게 만들어지면서 세상이 바뀌는데 그 세상 바뀌는 거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바뀌어요. 그래서 자산 늘리려고 한 사람들은 새로운 기회가 온 거죠. 또 돈이 내가 많든 적든 나는 내가 지금 현재 먹고 사는 거 지장 없어 한 사람들은 말 그대로 우리 사장님이 그렇게 생각하고 집을 샀던 것이 아닌데 그런 결과가 오듯이 그런 시장들이 많아졌어요. 그런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시기가 다시 한번 온 거죠. 지금 부동산에서 졸부되기는 어렵다 이렇게 단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세상은 말 그대로 우리가 7, 8년 전에 돈이 있어가지고 강남에 사는 사람들은 많이 변화가 왔잖아요. 사실은. 근데 지금은 강남 집을 사가지고 돈을 버는 세상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사가지고 뭐 10년 이내에 따블이 되고 이런 세상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자산을 늘리려면은 세상이 변하는 세계 산업 경제가 변하는 그거를 따라가야죠. 그게 로봇 시장, 첨단 의학, 또 컴퓨터가 됐든 뭐가 됐든 AI, 인공지능 이 자체들이 세상을 변하게 만들어. 그럼 그 사람을 변하게 만들잖아요. 모든 시설이 변해. 거기에 따라서 부동산은 자연적으로 변한 말이에요. 뭐 그런 혜택을 보는 부동산 시장 자체는 예전과 달리 급성장을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거기에서 이제 재벌들이 또 졸부들이 많이 탄생이 될 수밖에 없죠.